공군전 투력의 핵심인 조종사.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많게는 120억 원 정도가 투자된다. 그런데 비상사태다. 조종사는 비행기를 탈출했다. 적진의 한가운데다. 이때 구조팀이 출동한다. 오로지 조종사의 구조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부대 항공구조대 SART다. 생명을 걸고 조종사의 목숨을 구하는 하늘의 수호전사. 이들은 과연 조종사를 무사 생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조종사 조난 6시간째. 정보를 입수한 적진에선 조종사를 찾기 위한 수색이 벌어지고 있다. 조종사 구출을 위해 적진에 투입된 구조대 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두워지길 기다려 구조대가 활동을 개시했다. 수명의 대원은 약속 장소로 모였다. 지금 이 물골 포인트 있지? 네. 응? 물골에서 676이라 되어 있는 포인트 우측 20m 정도 해갖고 치고 올라와서 조종사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적군의 조종사 수색은 계속되고 있다. 위치에서 2시 방향쪽으로 발전이 가 있습니다. 오케이, 2시 방향. 위치에서 시간 더 정리해봐. 다른 것도 있는지. 저기 운전사하고. 구조대는 적군과 절대로 조우해서는 안 된다. 적군과 마주치는 순간 조종사 구출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상방으로 해서. 그 시각 조종사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 대피 중이다. 불편한 걸음걸이로 보아 부상이 있는 듯하다. 구조대는 잠복을 해야 하는 주간임에도 작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은밀하면서도 신속하게 조종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구조대의 첫 번째 임무다. 구조대의 조종사 수색 작전 25시간째. 드디어 조종사가 남긴 신호가 발견됐다. 누군가가 내가 숨었던 곳이야. 미리 약속한 방식으로 조종사는 자신의 위치를 알려놓았다. 이쪽 방향으로 한 40m 부근에 사람들 헌신을 하고 있어. 40m라면 아주 가까운 곳이다. 구조대는 조종사와 교신을 시도했다. 조난자가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색에 들어가서 조난자를 확인한 다음에 응급처치를 하고. 조종사와 약속한 장소는 제2의 장소. 적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숲속에 운신해 있던 조종사도 약속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조종사의 이동 흔적이 적군에게 포착됐는지 적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구조사는 완전 군장 40kg의 상태에서 적군보다 빨리 조종사를 찾아내야 한다. 드디어 조종사를 발견했다. 그러나 정말 조종사인지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 구조사는 훈련 26시간 만에 조종사 탐색에 성공했다.
조종사가 부상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사는 응급처치에도 능해야 한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조종사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상황은 나갈 때까지 더 긴장을 하고 이제 조종사의 목숨에 최우선 시되는 이제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들 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사는 부상당한 조종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 성인 남자의 몸무게가 70kg이라고 했을 때 완전 군장까지 총 110kg의 무게를 메고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 절벽도 타고 내려갈 만큼 구조사는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들이다. 안전한 장소를 확보한 구조사와 조종사는 구조 헬기와 교신을 시도한다. 랜딩 오케이. 맞아. 수색에서 구출까지 모두 31시간이 걸린 항공구조대의 조난조종사 구출 훈련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수됐다. 남해상 10km 지점. 공군 조종사들이 상환 훈련을 받고 있다. 이 훈련은 일명 드래그로 불리는 훈련이다. 이 훈련을 통해 조종사들은 바다나 강의 낙하산으로 떨어졌을 때 몸무게 몇 배나 되는 낙하산을 안전하게 분리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낙하산 분리가 끝나면 1인용 구명정 안에 들어가 구조를 기다린다. 이때 조종사들의 수천사가 등장한다. 바로 항공구조대 구조사들이다. (5년) 이상 특화된 훈련을 받은 이들 구조대가 있기에 조종사의 무사 상환이 가능한 것이다. 항공구조대는 여느 특수부대 못지않게 육해공 전천후다. 고공 강화, 잠수, 해상구조, 산악구조, 빙벽구조 등 기초훈련과 실전훈련, 그리고 교전 상황에 대비한 특수훈련까지 최소 5년의 훈련 기간을 거쳐야 제대로 된 구조사가 만들어진다. 항공구조대가 속해 있는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1958년 제33 구조비행대대로 출발했다. 조종사 구조 임무뿐 아니라 민간인의 인명구조도 지원한다. 지금까지 민간인을 포함해 약 5천여 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탐색구조 상황에 대비 평상시 실전과 다름없는 강도 높은 훈련과 24시간 비상대기를 통해 만반의 탐색구조 임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전대가 거둔 성과인 적지 않은 희생도 뒤따랐다. 1990년 낙도의 응급 환자를 후송하다 발생한 사고도 그중 하나였다. 그날은 기상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었고 새벽 시간이었고 비상대기를 서다가 출동해서 그 응급 환자를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난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 동기생은 4살 된 그 딸을 두고 있었고 저하고는 또 바로
가까운 이웃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년 6월 6일 날이면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 그 가족들 데리고 꼭 그 묘소 앞에 참배도 가고 하고 있는데 항공구조사는 전역자가 7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 최정예 부대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도 50여 명에 불과하고 각각 팀을 이뤄 전국에 흩어져 비상대기 중이다. 그런데 최근 항공구조대에 202기 신참대원들이 들어왔다. 부사관 훈련을 마치고 항공구조사를 지원한 요원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4명의 대원들이다. 그대로만 크고 더 열심히 한다면 저보다 더 훨씬 난 후배들 제자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되겠죠. 잘합니다 또 애들이. 수고하셨습니다. 202기의 나이는 20살에서 23살. 이곳에 오기 전 경력도 군복무, 농산일, 대학생 등 다양하다. 특수부대원답지 않게 앳돼 보이지만 강인한 체력을 가진 공군 부사관들 중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기까지 온 인재들이다. 배 이거 복근 좀 나오겠습니다.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약 1년 동안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은 아직 외부에 공개된 바 없다. 힘든 훈련이 끝나고 이제 받은 것만큼 이게 곧 저희를 표현하는 한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옷에 대한 또 자부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붉은 베레는 항공구조대의 상징이다. 붉은색은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202기의 기초훈련이 시작됐다. 앞으로 1년 동안 육상과 해상, 빙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구조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중훈련의 교관은 구조사 경력 25년의 강용수 원사.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하고 냉정한 교관으로 소문나 있다. 웨이트를 지금 8kg 해놨는데 뺄 거야. 왼몸에서는 그대로 올려서. 수중훈련장 풀의 깊이는 5m. 수중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최첨단 시설이다. 오늘의 과제는 수중에서의 장비 탈착 훈련. 수중에서 장비를 조작해야 하거나 해조류에 엉켰을 경우 장비를 벗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그런데 장비를 다 벗지 못하고 대원들은 그만 물 위로 떠올라 버린다. 니네 뭐 했어 지금? 지금 장난쳐? 장비 탈착을 하려고 그러면 막 BC에다가 바람을 완전히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BC에 바람이 들어가 있는데 안 떠? BC란 공기 주입에 따라 자유자재로 부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당연히 뜨지. BC에 바람 교관의 말처럼 BC에서 공기를 제거하자 장비 벗기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됐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다. 호흡기를 입에 물어야 하는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김상준 하사는 202기 중 수영을 가장 잘하는 대원인데 이유가 뭘까? 이번엔 바닥에 내려가지도 못한다. 왜 거기 멈춰? 왜 멈춰? 왜 멈추냐고? 어? 왜 멈추지 말라고 멈춰 거기서? 글로 가면 안 돼. 바다입니다. 여기 바다야. 야, 꼭 돌 데가 어딨어? 너밖에 없어.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너밖에 없다고. 예. 죽을 거야? 아닙니다. 자. 엎드려서 던지라면서 간다고. 조종사를 두고 오는 일은 구조사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조종사를 구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됐어. 김상준 하사는 다시 침착성을 찾았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기로 호흡하며 스쿠버 장비 탈착 훈련을 계속했다.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교육은 이어진다. 항상 잘하는. 딱 봤다. 오케이. 발견.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불 넣었어. 한번 쫓아가고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항상 뭐든 할 때는 진짜 초심에서 해야 돼. 처음에 배웠을 때 생각을 놓치면 안 된다. 아까 상준이도 마찬가지야. 힘들면 힘들수록 처음을 생각해야 돼. 교관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낮의 뙤약볕 아래 202기 신참들이 항공기 타이어를 끌고 있다. 수중훈련에서 실수가 많았던 탓에 기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냥 서 있기에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40kg이 넘는 항공기 타이어를 끈다는 것,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항공구조사가 된다는 것은 멋있는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제발! 타이어 끌기는 1시간 동안 계속됐다. 자, 빨리 뛰어와. 여러분들 더 강하게. 여러분들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삼성 5초. 시작. 그날 밤 202기 중 한 명이 매점으로 향하고 있다. 202기의 선임 배용욱 하사다. 동기들과의 화합을 위해서 야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옆방에 있던 김상준, 김광우 하사도 합류했다. 그래 나갔다 온 거야? 치킨, 피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군에선 최상급 야식이다. 진짜 생일이야? 이왕이지. 이렇게 모였을 때 주로 하는 얘기는 대부분 훈련에 대한 내용들이다. 훈련을 하면서 실수했거나 혼났던 얘기들을 격이 없이 주고받는다. 진짜 심한 경우는 오므리고 다리로 했다니까. 이러고 잠깐 탁탁탁 하고 이러고. 그냥 살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 가지고 해. 멈추잖아. 누구한테 얘기했었을까? 멈추잖아.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부모님도 놀란 게 수영장을 같이 갔단 말이야. 꾸지람 받고 뭐 지적받은 거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이야기해주면 다른 애들은 그 경우에 또 안 혼날 수 있으니까. 202기에서 실수가 2번 나온다고 하지. 그리고 뭐 용욱이나 뭐 광우나 이렇게 얘네가 뭐 한 명 한 명씩 잡아가지고 얘네가 실수 2번 한다 이런 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실수는 다 공유하고 막 그래야 돼요. 같이 먹고 자고 훈련 받고 3개월 이상 있고 여기서 이제 8개월 하나다. 임무에 투입되는 요원들이 출동 전 임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늘 진행될 202기의 해상구조 인양 훈련에 대한 브리핑이다. 그러니까 아니죠. 실제 상황과 똑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 사항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돼야 한다. 조란 역할을 한다니까. 넘버 두 거를. 네, 넘버 2거를. 할게요.
오늘 해상 구조 훈련은 인근 수상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대에서 헬기로 1시간 거리다. 전국의 산과 바다가 항공구조대 훈련장이다. 202기 중 처음으로 뛰어내릴 대원은 김광우 하사. 수트를 입고 몸을 푸는 표정이 긴장돼 보인다. 먼저 조난당한 조종사 역할을 할 대원이 뛰어내렸다. 긴장돼요, 긴장돼요. 처음이니까. 이제 구조사가 임무를 시작할 차례다. 구조사들이 뛰어내리고 구조용 바스켓이 투하된다. 구조용 헬기가 수면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 있기 때문에 레펠 없이 바로 투입된다. 고난이도의 조종 기술 덕분이다. 잠깐 사이인데도 조종사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꽤 멀리 떠내려가 있다. 대원들은 신속하게 물살을 헤치며 조종사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대원들은 호이스트로 불리는 인양기를 이용해 조종사를 구조한다.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대기 중인 헬기의 프로펠러는 초속 70m와 맞먹는 강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정교함을 요구한다. 그날의 해상구조 훈련은 야간 훈련으로까지 이어졌다. 야간 구조는 주간에 비해 몇 배나 위험하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 훈련을 하다가 조난을 당할 수도 있다. 조명탄을 투하해 주변을 밝힌 상태에서 야간 구조 훈련이 시작됐다. 하지만 물엔 들어가지 않는다. 신참들에겐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구조용 인양기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야간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복귀한 시각은 밤 11시. 김광우 하사는 첫 야간 해상 구조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오늘 수고했고 샤워하고 예. 오늘 한 거 다시 생각해보고 리마인드 하고. 예. 십시오. 숙소로 돌아가기 전 장비의 소금기를 제거해 놓아야 한다. 물에 젖은 수투만큼이나 몸도 무겁다. 이걸 내가 다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저기 이렇게 어떤 임무라든지 주어지면 끝까지 잘 해내서 마지막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과정을 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이걸 다 무사히 할 수 있는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좀 뿌듯합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항공구조사는 선배와 후배의 구분이 없다. 밥도 같은 곳에서 먹고 체력 단련장도 함께 사용한다. 그런데 이주석 하사가 부쩍 체력에 신경을 쓰고 있다.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밤늦도록 연습도 하고 무슨 이유일까? 5km 수영 테스트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는 저체온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일단 몸이 막 이렇게 찌릿찌릿해오면서 점점 몸이 오그라듭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그라들어져 있습니다. 몸이. 그러면서 오그라들어져 있네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다가 한순간에 온몸이 오그라들면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강릉 앞바다 5km 수영 테스트가 진행될 곳이다. 저 바다가 항공구조사의 해상구조 능력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다. 걱정이 좀 많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손으로 짚을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 끝에 제일 보이는 부표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한 3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2km밖에 안 돼. 저 부위 지금 보이는 데 있잖아. 저기는 한 2km. 저기 더 지나야. 저쪽 보이는 쪽에는 한 2km. 5km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구조사로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죠. 그거를 100% 요구를 달성했을 때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목표로 향해 도달을 못했다는 거는 구조사의 배려못 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삼겹살 파티가 벌어졌다. 배영욱, 이유석, 방호. 워낙 체력 소모가 많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교관들이 특별 메뉴를 준비한 것이다. 교관들이 특별히 이게 다 여러분들 얼마 만에 먹는 삼겹살일까? 그것도 하늘 같은 교관님들께서 손수 구워주신다. 다 익었어. 먹어. 어떤 이거야? 신참대원들로선 황송하기 이를 데 없다. 유해도 시석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고. 자, 우리 잘해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다 잊고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예.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이게 두 종이 커피 사이즈야 이게. 그러니까 화로 인생이나 화덕 인생이 아니에요. 배용욱 하사가 유난히 쌈을 크게 싸서 박철환 교관에게 권한다. 청양고추를 듬뿍 넣은 사랑의 상추쌈이었다. 고추? 어떻게 그러냐? 아싸 호랑나비. 왜 이래? 한 마리가 춤춰. 굿밭에 앉았는데. 삼겹살 회식에 즉석 노래방이 열리고 도대체 강릉의 푸른 밤은 한 사람 더, 그렇게 한 사람 깊어가고 더. 있었다. 쳐다보는 이 하나 없네. 아무도 없어. 호랑나비야 아싸 날아와 날아와 하늘 높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날 아침부터 고된 일정이 시작됐다. 5km 수영에 대비해 몸을 충분히 풀어야 사고가 없기 때문이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다 수영 5km는 5,000칼로리 이상의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테스트에 들어가기 전 몸을 충분히 풀면서 정신력을 다잡는 훈련을 해야 한다. 두 시간여의 몸풀기 운동 뒤 테스트를 위해서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이동했다. 과연 체력이 버틸 수 있을까? 저체온증은 괜찮을까?
카고를 타지는 사이 해안선으로부터 5km 지점에 도착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 안 춥습니다. 안 춥습니다. 10개 좀 시작. 박교관은 또 푸시업을 시킨다. 근육이 뭉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몸을 풀어주는 것이다. 고! 고! 오후 2시 항공구조대 202기 대원들의 5km 수영 테스트가 시작됐다. 속도가 목적이 아닌 전투 수영에선 대부분 평형으로 수영한다.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입증했는데. 지금부터 지금 상태로 봐서는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소요 될 겁니다. 수영장에서와 달리 바다 수영은 파도와 조류를 직접 몸으로 받으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몇 배 힘이 든다. 배영우! 더 틀어! 우측으로 더 틀어! 초가을 동해안의 수온은 17도 정도. 한여름 냉방 온도보다 낮고 사람 체온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조건에선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될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2km를 통과할 무렵 간식이 배급됐다. 감사합니다. 급하면 바다 한가운데서 수영을 하면서 뭔가를 먹을 수도 있다. 예. 이주석 하사 지금 괜찮아요? 예. 아까 투어하던 것 같은데 지금 물성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물성이 더 편합니다. 예.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이주석 하사의 입술은 파랗게 변하고 있었다. 이관준 하사는 괜찮아요? 짝 잘 맞추고 짝 확인 잘해 알았어? 예. 앞뒤가 어디 간겨 맞추고 오케이 예. 출발 얼굴 갈 때까지 이제 남은 거리는 3km 남짓. 항공구조대 202기 4명의 대원들은 파도를 타며 유유히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갔다. 그런데 2km를 남겨놓은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주석 하사였다. 저체온 증세가 시작된 것이다. 따라가 더 내가 박교관의 동료의 이주석 하사는 다시 몸을 움직여 본다. 더 이주석 더 힘껏 다리 모아 더 길게 하고 하지만 팔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둔해져 있다. 그래도 이주석 하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물에 떠 있는 것도 힘든 상황. 뭐가 문제야? 어? 못하겠어? 강용수 교관이 계속 다그치는데도 이주석 하사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 봐. 붙어. 있다. 문제 있어 없어? 야. 할 수 있어 없어? 포기해도 돼. 내가 포기해. 얼마나 포기한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말은 회유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그만 봐라. 똑바로 보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잡아. 안 돼. 잠깐 잡고 있어. 결국 이주석 하사는 포기하고 보트로 올라오는 쪽을 선택했다. 한낮에 햇볕을 받은 고무보트의 온도는 60도 정도. 이주석 하사는 그 열기로 몸을 녹인다. 근육이 좀 빼. 이석 가서 내 말 들려요? 예.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까 현재? 몸이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예. 좀 이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포기를 할 생각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주석 하사는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데 보트 주변에 있던 동기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동기들은 떠나지 않고 이주석 하사를 격려했다. 주도가 나한테! 빨리 와! 그렇게 20여 분이 지났을까. 이주석 하사가 몸을 일으켰다. 동기들의 우정이 힘을 발휘한 것이다. 이주석 하사는 술도 3일을 입고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 2, 셋, 넷, 다섯, 여섯. 빨리 해. 수고라! 세게! 같이 가자! 잘했어. 예! 준비. 시작. 아이 끝차. 이주석 더 있어. 다리 모아. 동기들과 교관들의 격려 속에 이주석 하사는 목표 지점을 향해 힘차게 나갔다. 그리고 1시간 뒤 목표 지점에 도착할 즈음 교관들이 파도를 일으키며 긴장을 놓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항공구조대 202기 대원들 1,000원은 5km 수영을 통과했다. 공군 전투력의 핵심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조종사를 구해내고야만 하는 구조사가 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202기 4명의 대원들은 혹독한 자기 극복의 과정을 감내해왔다. 한번 물러서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물러설 것만 같은 제 자신이 좀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싫어서 더욱더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인간 병기가 아닌 수호전사가 되기 위한 싸움이었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저를 도움으로 필요한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훈련을 받아가면서 커져가듯이 소명감도 계속 커져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이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훈련이 거듭될수록 사명감도 커진다는 항공구조대 202기. 이들은 진정한 공군의 수호전사로 태어나고 있다. 사람을 살려보고 싶습니다. 무조건 군인이 뭐 사람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순간이지만 제가 만약 구하면은 저한테도 많은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겠다. 세상엔 전사의 이름을 남긴 훌륭한 군인들이 많다. 적군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특수부대도 많다. 하지만 전사의 이름이 남지 않아도 승전도를 전하지 못해도 우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오늘도 공군의 수호전사 항공구조대는 하늘을 날아온다.